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책임지지도 않을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어요. 맘망아 일로 와. 아이고 예뻐. 머리 묶었어.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그때 드라이브 토크에서 이 책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줘가지고 이 책을 제대로 우리 다정이들에게 끼려주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에 콕 박혔던 챕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 괜찮아 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괜찮아 지금 그럴 수 있어 좀 쉬었다 가도 돼 천천히 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아주 파워티처럼 얘기를 해줘요. 이 책이 왜 더 좋았냐면 책 제목을 보면 돈 얘기만 할 것 같잖아. 인간관계 그리고 삶 태도, 마인드, 돈 얘기가 섞여 있어요. 주원규님이 사실 한번 나락도 갔었잖아요. 실패와 혼돈, 인간관계와 배신 그거를 다 겪었던 사람이 써내려간 아주 독백 같은 책이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궁금해요. 어떤 부분 접으셨는지. 첫 번째로 제가 접었던 게 실패도 자산이다라는 말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 너무 많잖아. 근데 여기서 했던 말이 진짜 주옥 같았던 말이 뭐냐면 실패를 리셋하지 마라. 축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원규님도 처음부터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카테고리를 도전했었대요. 자기랑 연관 없는 막 육아, 홈, 리빙 이런 것도 그게 여러 번 축적돼서 발판이 되신 거죠. 구구절절하지 않고 핵심 빡! 왜 그런지 빡 귀에 꽂히는 문장 꽉 이렇게 넣어주고 끼려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 챕터는 이 챕터였거든요. 이 챕터가 사실 이 책의 핵심이에요. 남의 말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챕터예요. 예를 들면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도 돼 그런 책임지지도 않을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네 갈 길 가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그래 본인은 열심히 해서 성취했겠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 지금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야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그건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 해가지고 2년 쉬었어. 1년 어디 갔다 왔어. 그리고 실패를 축적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리세트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오로지 내 몫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짜 네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다. 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라고 해요. 이게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 내가 예를 들면 저 건물주 될 거예요. 근데 통장에 30만 원 있어. 오케이 건물주가 된다는 방향이 있어. 근데 30만 원밖에 없는 잔고에서 건물주가 된다는 호흡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야. 목표 방향성 있어? 어떤 실행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을 거예요. 그러면 1200이죠? 그럼 3년이면 복리이자까지 한 3년 안에 5천 모을 계획을 할 거예요. 라든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야. 3년 안에 이룰 수가 없는 거를 방향 설정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지. 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넌 언젠간 될 거야. 그런 모호하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챕터가 저는 공감 다시 한번 내용 정리 내 마인드에 탑재 이랬던 챕터였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챕터가 있어. 가난이 무서워지는 나이. 주원규 씨가 40대이신데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60대에 고시원에 산다는 건 결코 낭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가득한 삶일 것이다. 60대가 아니라 20대로 돌아올게요. 20대 때 사는 고시원 그거 30대 때 추억팔이에요. 그거 낭만이야. 내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그 얘기 꺼내는 거 스토리고 낭만이에요. 근데 60대의 고시원에 사는 거 두려움일 거라는 거야. 젊었을 때의 가난은 잠시 머무르는 거거든요. 왜? 내가 쌓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내가 뜨는 애니까 20대 때의 가난은 잠시 머무르는 가난이지만 60대 때의 가난은 그렇게 쭉 죽어야 되는 나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난해도 괜찮아. 난 돈을 쫓지 않아. 돈은 되게 퇴폐적이고 나의 맑은 정신을 앗아가는 그런 물질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20, 30대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 밀도 있는 삶을 원했지? 10년 열심히 했는데 조금 호흡을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일정이 많을까? 이렇게 약간 현타가 올 때 이 책을 만났는데 제가 모토로 삼는 밀도 있는 삶에 대한 정답을 줬어요. 그치. 나는 확실하게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밀도 있는 삶을 원했지 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렇게 작가랑 내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전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는 기틀을 접고 2번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3번 읽을 때 글을 써요.
그 밑에 그렇게 내가 이 책을 충분히 꼭꼭 씹었을 때 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주원규님과 엄청 딥하게 대화했던 때는 이 챕터였어요. 하루아침에 5억 원이 0원이 됐을 때, 주원규님이 나락을 가셨을 때 그때 일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나는 하루아침에 매출 5억 원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악플은 4만 개가 넘게 달렸고 아는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에도 나 때문에 악플이 퍼졌다. 환불 요청만 10억 원이 넘게 쏟아졌다.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진행됐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엔간한 멘탈로 과연 극복하셨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오히려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됐대요. 인간관계든 불필요한 일이든. 두 번째로는 결국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 직진했대요.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그리고 본인에게 버려지는 시간 있죠.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이런 버려지는 시간들에 멀티태스킹을 했대요.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직진하고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다시 재기했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곱씹어봤어요. 내 삶의 근간을 흔들었던 절망이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특성화 예고였어가지고 연예과가 있었거든요. 그 연예과에 뉴이스트 멤버인 동호랑 종현이가 두 학번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홍보하려고 KBS ETV 안녕하세요 팀이 와서 학교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학과 학생회장이었어가지고 재밌는 소재들이 있어야 이 방송이 빵 터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시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제가 진짜 어이없는 주제로 정말 열심히 임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등굣길에 번호가 따여서 맨날 지각해요,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각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번호 따여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자극적인 주제로 고민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죠. 근데 그때 한 2주 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뉴스 기사가 막 1200개 이상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청 악플에 시달렸거든요. 우리 학교가 약수동이었어서 약수동 여신이라는 키워드가 달렸는데 막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지나가면 다 알아보시고 손가락질 하시거나 아니면 코앞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고 찍으시거나 내 등하굣길에 계란을 던진다거나 오토바이 탄 학생들이 와서 엄청 좀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때 이 주원규 씨가 말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본인들 학교에 롤링페이퍼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그 오토바이 탄 친구들을 막 내쫓아 준다든지, 아니면 등하교를 같이 해주면서 좀 저를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정리되고, 그때 방송 매체의 힘을 가지고 미디어 학부, 광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주원규 씨가 했던 챕터를 읽으면서 실패를 리셋하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축적해서 결국 단계를 점프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기회는 위기일 때 와요.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폭풍이 잠잠하게 가라앉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파도와 그 폭풍을 내가 어떻게 딛고 타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때를 다시 복귀시켜 본 것 같아요. 이 챕터가 누군가는 일과 성공, 커리어, 돈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랑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챕터냐면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자꾸 핑계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이나 돈이나 커리어에 연관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챕터를 읽고 사랑에 조금 더 접목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늘 위로만 받진 않아요. 상처도 받고요, 절망도 받고요, 헷갈림도 받고 고민도 받아요. 사랑은 정말 공평해요. 행복한 만큼 고민스럽고, 그리고 사랑한 만큼 아파요. 근데 이 사랑에서도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 연애가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찾는 사람들은 사랑에서도 핑계를 찾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연락에 집착하는 건 그 전 남자친구가 바람 펴서 그래. 내가 술 먹는 걸 절대 이해 못하는 이유는 그 전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그냥 본인이 싫은 거야. 본인이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거고, 본인이 상대방이 계속 술자리에 가는 게 싫은 거지. 그 핑계를, 그 자아를 그 전 남자친구한테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자주 해도 돼. 왜?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그 전에 머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집착하는 건 이 전에 연락을 너무 안 했기 때문이야. 내가 남자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바람둥이였기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이야. 나는 부부라는 거에 신뢰가 없어. 이런 거 있죠. 다 핑계예요. 그냥 네가 싫은 거야. 네가 결혼을 하기 싫은 거야. 왜? 네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그럼 그거면 돼. 그 이유면 충분해요. 근데 일도 돈도 사랑도 핑계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끌고 와요. 사랑에서 핑계를 찾는 사람들은 일할 때도 핑계를 찾아요. 일할 때 핑계 찾는 사람들 있죠. 사랑할 때도 비슷해. 그래서 핑계를 찾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를 찾는 너한테 벗어나야 돼. 전 남자친구한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핑계야. 전 남자친구의 트라우마? 어차피 소개받고 썸남 계속 생기는데 무슨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남자를 못 쳐다봐요. 욕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미운 모습을 마주할 때 싫은 거지. 내가 연락에 집착하는 거 솔직히 내가 미운 모습이니까 전 남자친구 핑계 대는 거지. 그러지 말자. 못난 나도 마주해서 더 나은 나로 나아져야 돼요. 솔직해지는 것도 필요한. 맞아요. 그래서 참 이 책이 뒤통수를 많이 때려요. 구구절절 미사어구를 많이 붙여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안 괜찮아. 너 현실 직시해. 너 돈 모아야 되거든? 돈 많은 친구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근데 너 돈 없잖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혼자 읽어요. 뭔가 위로되는 책도 필요한데 이런 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이거 누가 얘기해줘? 사실 친구가 이 책 속에 담긴 얘기 해주면 기분 나빠요. 안 들려요. 극복하고 성장해야 되는 친구들끼리 괜찮다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벌어본 사람, 살아본 사람, 쌓아본 사람, 성장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흘려듣더라도 귀 기울이는 게 낫지. 괜찮아. 어차피 티끌모아 티끌이야. 그런 말은 위로는 되겠지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챕터에 3페이지 정도의 문장이 다 핵심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너무 쉽게 술술 읽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다정이들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랜덤으로 딱 펼쳐가지고 맨 끝 문장을 읽어줄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자, 3번 펼칠게요. 펼쳤다! 게으름이 몰려올 때는 사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데도 마치 어려워서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에게조차 핑계를 대며 회피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필게요. 돈과 건강, 이 2가지는 실패 속에서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얍! 과정을 제대로 복귀하는 순간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 된다. 바쁜 현대인들은 이 책 하나면 올해 혼란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추천해요.